지난해 전국 최대 규모인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장흥에 유치하기로 했지만 사업은 제자리 걸음 수준입니다. 1년이 지나도록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이 오는 2023년 또 한 번의 국제정원 박람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제행사 준비에 앞서 정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취임 2주년을 맞은 장서궁 전라남도 교육감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교육청의 지난 2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봅니다. 검찰이 박병종 전 고흥군수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전 군수는 공수변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개발업자에게 수억 원의 이득을 줘 국민에게 피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해 전국 최대 규모인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유치로 장흥 지역이 떠들썩했는데요.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송효창 기자가 현장 점검 360도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4월 장흥군과 전라남도, IT에너지와 한국서부발전이 1조 2천억 원을 투자해 전국 최대 규모인 200메가와트급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장흥군과 IT에너지, 한국서부발전은 건립을 위한 협약까지 체결합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당초 들어서기로 했던 장흥바이오 산업단지 내에는 발전소는커녕 어떠한 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6월 말까지, 금년도 6월 말까지 100메가와트를 우선 착공을 하겠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인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당초 IT에너지는 토지 매입과 사업비 조달, 발전 사업 등을 주관하고 한국서부발전은 사업 참여는 물론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매입과 운영 관리 등을 담당할 계획이었습니다. 사업자 측은 작년 12월 발전 사업 허가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토지 7만 5천여 제곱미터 가운데 4분의 1 수준만 매입한 것이 전부입니다. 자금 조달도 펀딩을 통해 사업자가 마련하기로 했지만 이 역시도 현재까지 진행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6월 착공도 이미 물 건너간 상태입니다. 1년이 지나도록 진척기업자 장흥군의회가 직접 진행 과정과 계획 등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묵묵부답입니다. 직접 담당자를 만나봤습니다. 장흥군은 전국적으로 미래에너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산업통상자원부의 절차가 늦어지고 있지만 사업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30일자로 상업통상자원부의 용역이 마무리돼 이르면 10월 중에는 발전소 건립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형성이 되면 서부발전하고 IT에너지가 아마 이제 계약도 이루어질 것이고 사업도 진행이 잘 될 걸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 때문에 한 3개월 정도가 좀 딜레이 됐는데요. 그게 확정이 된다고 하면 차질 없이 좀 될 걸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장흥군에 들어온 자금은 5억 원 내외. 장흥군이 밝힌 내용이지만 실제 금액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로 발전시설을 건립하고 6,500명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주민복지를 강조했던 장흥군. 1년째 제자리 걸음에 그친 사업에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최근 광주와 목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지역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요. 확진자들이 암호화폐 설명회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설명회 현장이 주요 감염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목포 확진자는 광주의 한 오피스텔에서 열린 암호화폐 설명회에 머물렀고 당시 광주의 확진자들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광주 확진자 한 명은 목포에서 열린 암호화폐 설명회에도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암호화폐 설명회가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일 것으로 보고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포의 60대 부부에게 코로나19를 옮긴 것으로 추정되는 광주에 사는 동생 부부가 목포에서 열린 암호화폐 설명회에 이어 교회를 다녀간 것으로 확인돼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광주의 44번째 코로나19 확진자인 60대 여성은 6월 28일 목포 북항에 있는 신안수협 2층에서 열린 암호화폐 설명회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목포시 보건소는 당시 설명회에 참석한 51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6월 30일까지 34명은 음성 판정이 나왔고 나머지는 민간검사기관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날 44번째 확진자의 남편인 43번째 확진자도 목포 상동에 있는 쉼이 있는 교회에 방문한 것으로 확인돼 조사를 벌인 결과 가족과 교인 13명 가운데 12명은 음성, 나머지는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박병종 전 고흥군수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박 전 군수가 고흥수변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개발업자에게 수억 원의 이득을 줘 군민에게 피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고흥군청 공무원 2명이 국고 손실,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해 전라남도교육청이 정부 계획보다 2년 먼저 고등학생 무상교육을 추진하고 전국 최초로 전남학생의회를 구성하는 등 많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취임 2주년을 맞은 장서공 교육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스마트 전남 학교 건설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전남의 미래는 교육에 있다며 교육 발전에 힘을 쓴 장서공 교육감. 지난 2년의 성과 가운데 학교 지원센터 구축을 가장 먼저 꼽았습니다. 불필요한 관행과 전시성 사업을 대폭 줄이는 대신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여 교사가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22개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센터를 구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역의 모든 고등학교 급식을 무상으로 전환하고 기초학력 책임 전담 교사 배치와 전국 최초 에듀택시를 도입해 통학 여건을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임 후 저는 학생의 올곧은 성장과 변화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그동안 전남교육을 위해 애써주신 여러분과 함께 현장에 많은 의미 있는 변화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우선 우리 아이들이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중심, 현장 중심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 기초학력 부진 학생은 3,069명으로 나타났으며 여기에 44%에 달하는 작은 학교에 교육력을 높이는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은 상황입니다. 장 교육감은 삶과 알미 연계된 역량 중심의 교육 과정과 전남형 강소학교 육성, 학습 중심의 전남 교육 전환 등 지속 가능한 전남 미래 교육 실현을 위한 5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AI와 소프트웨어 교육을 연계한 창의융합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작은 학교의 유형별 운영 모델을 창출하는 등 지역의 교육을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는 각오입니다. 전남교육의 미래는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위기는 곧 기회이고 기회는 곧 미래와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전남에서 반드시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아이들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여러분과 함께 더욱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저출산과 인구 감소 등으로 지방 소멸 가능성 1위로 예측돼 학교 통폐합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전남. 전남 미래교육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무안국제공항 일대에 건립되는 항공특화산업단지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항공특화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 이후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와 도산업단지 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 고시됐다고 밝혔습니다. 항공특화산업단지는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일대 35만 제곱미터 규모로 448억 원이 투입됩니다. 무안국제공항과 연계한 항공정비산업 중심의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고급 정비기술을 갖춘 인재 육성은 물론 연관 기업 유치를 통한 대규모 일자리 확보와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기대됩니다.
현재 사업 시행자인 무안군은 산업단지 편입 토지의 76%를 확보한 상태이며 이번 승인 고시에 따라 오는 8월 착공에 들어가 2022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해남군 구성지구 솔라시도 일대에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섰습니다. 부지 면적만 158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태양광 발전소는 국내 최대 규모인 98메가와트급 시설로 2만 7천여 가구가 1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연간 129기가와트아워의 전력을 생산하게 됩니다. 또 발전소 중앙부 15만 제곱미터터에 다양한 꽃과 나무를 심어 조성된 정원은 선가든으로 이름을 붙였으며 해남군은 이곳이 관광명소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의회가 중대한 재해를 일으킨 기업을 처벌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정경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현행법과 달리 책임자의 처벌이 가능해 기업이 경각심을 갖고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게 하는 것이 제정 취지입니다. 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안을 국회와 청와대, 행안부, 노동부에 송부했습니다. 대한민국 1호 정원 순천만 국가정원이 오는 2023년 또 한 번의 국제정원 박람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제행사 준비에 앞서 정원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순천만 국가정원의 운영 현실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봤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2013년 국제정원 박람회를 치른 순천만 국가정원. 이후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으로 승격되며 지난해에만 1,000만 명에 가까운 관광객들이 다녀갔습니다. 명실상부한 순천 대표 관광지로 발돋움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순천시는 고심에 빠졌습니다. 오는 2023년 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정원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수없이 제기되어 왔던 적자 논란도 한몫을 했습니다. 국가정원 운영 수입은 입장료와 시설 임대료, 국가 보조금 등으로 세분화되는데 한 해 평균 150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운영비로만 60억 원, 유지관리비로만 80억 원이 투입되면서 자체 수익성은 크게 빛을 발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순천시는 국가정원 운영으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 효과에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관광객 1명이 방문하면 최대 14만 원가량을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계로 보면 연간 2천억 원에 가까운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국가정원 관리에 지역민을 채용해 일자리를 늘리는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이 국가정원 7년째이기 때문에 또 순천시가 2023년 정원 박람회를 준비하기 때문에 이 국가정원에 보다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또 경제적으로 가치를 높게 하면서 생태 경제 높게 하면서 이 정원의 이익이 이 시민 속으로 도심 속으로 확장되는 데 있어서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정원 운영 효율화 방안을 놓고 전문가와 시민들의 토론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박기영 교수는 국가정원 안에 교육과 연구 기능을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조경을 관람하는 것에서 벗어나 정신적인 휴식과 재미를 더한 시설의 전문성이 갖춰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를 관람하면서 스스로 관람 속에서 교육 기능이 살아가고 체험 기능이 살아가는 이런 정원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단계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 어떻게 보면은 조경보다는 이제는 컨텐츠 중심으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어야 되는 시점이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광묵 순천시 의원도 같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대형 숙소와 상업시설, 놀이시설을 갖춘 랜드마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순천 지역은 높은 산이나 전망대가 없는 만큼 순천만과 국가정원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타워형 전망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순천 사람을 위해서 고민할 것이 아니고 외지에서 올 수 있는 관광객의 시선에서 한번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한다면
랜드마크는 좀 필요하다. 랜드마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역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대형 관람차 그것도 필요하다. 순천만 국가정원 운영 효율화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자치경제연구원도 국가정원 안에 대형 랜드마크와 즐길거리, 볼거리 확충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입장객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편의시설과 즐길거리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된 만큼 관련 시설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면 두 번 다시 오지를 않았는데 그게 이제 휴게시설, 편의시설이라든지 관람차를 탔는데 그냥 한 바퀴 쭉 그냥 돕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내리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그 장점이 없어져서 그런 거에 대한 불편함을 이제 호소하기 때문에 방문객들의 의견들을 잘 들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컨셉과 우리 이제 국가정원이 지향하는 바가 서로 이제 일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내는 게 이제 중요한 그런 연구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제1의 생태도시를 구상하고 있는 순천시. 2023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에 앞서 내실이 더해진 두 번째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전라남도가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이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 자격을 완화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대출 자격 요건 가운데 주택 구입 가격을 기존 3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조정했으며 신혼부부 주택 면적을 85제곱미터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원 대상을 기존 350가구에서 425가구로 확대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가구 구성원 모두 전남에 주소를 둔 무주택자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 심사 기준을 통과한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정입니다. 신혼부부는 결혼 7년 이내로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여야 하며 소득 기준으로는 맞벌이는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외벌이는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자녀 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으로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입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지역민은 전라남도 지자체와 누리집을 확인한 뒤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로 오는 9월 29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강진군과 공무직 노동조합이 6년여 만에 임금교섭을 마무리했습니다. 강진군은 광주 전남 자치단체 공무직 노동조합과 지난 2014년부터 시작한 임금교섭을 5년 8개월 만에 마무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임금협약은 호봉제 임금체계 전환과 공무원 봉급 인상률 적용, 기타 수당 신설과 임금 조건 개선 등을 담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4대 관광 거점 도시 선정을 계기로 청사진을 그리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목포시는 앞으로 관광 거점 도시의 기본 구상과 세부 사업 운영 계획 등 관광 거점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목포는 지난해 대한민국 4대 관광 거점 도시로 선정돼 오는 2024년까지 사업비 1,000억 원을 들여 다양한 관광 자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 18도에서 시작해 한낮 기온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비가 그치며 기온은 다시 큰 폭으로 올라 덥겠으며 주 후반에 또다시 길게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비가 내린 후 다소 습한 날씨에 불쾌지수와 식중독지수가 높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지속되는 만큼 세차 휴가는 길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아 왠지 그럴 것만 같아 그냥 이런 느낌 들 때가 있어 날 스치고 지나간 바람에 실린 향기가 비를 불러올 것만.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